자, 바로 이어서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 스크립트까지 전달이 됐고요. 플레이어 쪽으로. 그죠? 이제 플레이어를 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브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보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동 공식이 있죠? 이동 공식. 자, 무브라는 거는 뭘 하냐면,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 해당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대본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기능들만 여기다 다 구현을 해 놓을 거고요. 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프레임이 돌면서 얘가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업데이트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동 공식에 의해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이동 공식이 뭐냐? P는 P0 더하기 VT라고 했죠. 자, 이걸 좀 달리 설명하면 P0 더하기 S 곱하기 스피드 곱하기 방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죠. 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현재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대한 정보는 get 컴포넌트 안 하더라도 트랜스폼이라는 데 알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데 get 컴포넌트를 안 하더라도 하도 자, 이 녀석 있죠? 자, 이 녀석의 이동 관련돼서는 이 녀석에 대해서는 되게 빈도가 굉장히 많이 웬만한 오브젝트마다 다 이동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매번 자, 여기서 트랜스폼에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트랜스폼에 get component 해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tr.position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물론 이게 전역으로 분명히 하겠죠. 이렇게 전역으로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역으로 선언을 했고 자, 이렇게 갖고 와서 tr.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모든 오브젝트마다 다 이동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갭 컴포넌트 하기는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유니티가 버전업이 되면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러지 말고 트랜스폼이라는 이렇게 변수에다가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직접 써도 상관이 없어요. 미리 그 유니티 내부에서 갭 컴포넌트를 해서 얻은 여기다 할당하고 있습니다. 값을 해서 얘를 갖다 사용하면 자, 이동 공식에 의해서 트랜스폼의 포지션 정보죠. 위치 이동이니까 포지션은 자, 앞으로 이동할 포지션 있죠. P는 이동할 위치잖아요. 새로운 이동할 위치는 기존의 위치가 현재 여기에 담겨 있고요. 똑같이 더하기 V에 해당되는 게 속력, 그 다음에 방향 시간이야. 그래서 속력은 뭐냐? 그러니까 속력은 대충 한 5 정도로 움직이고 곱하기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떤 방향? 자, 트랜스폼의 벡터 3의 라이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타임점 델타 타임. 자, 델타 타임은 무조건 곱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 지난 이것도 설명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벡터랑.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 어떻게 되냐? 캐릭터가 대본을 받는 즉시 우리가 레디 액션을 하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만약에 그런데 앞방향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forward라는 거, 벡터 forward라고 하면 벡터.forward는 뭐냐? 자, 이 방향이에요. 이 앞방향이죠? 이게 forward 방향, right 방향, up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쪽으로 전진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전진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 자,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변수를 하나 빼볼게요. 벡터 3.dir은 벡터 forward 이렇게 얘를 갖다가 변수로 빼고요. 여기다 dir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죠?
일단 뭐 변수로 그냥 넣어도 다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포워드 방향과 그 다음에 벡터 3의 라이트 방향 이렇게 합치게 되면 어떤 방향이 나올까요? 앞방향과 오른쪽 방향에 뭐가 나와요? 대각선 방향이 나오겠죠. 벡터의 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 캐릭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 있죠, 요거. 이게 포워드랑 라이트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자, 어떤 방향이 나오냐면 이게 포워드 방향이고 이게 라이트 방향이면 이 방향이 나오잖아요. 이 방향. 그죠? 이 방향이 벡터의 합을 이용한 방향이잖아요. 힘의 합해서 이 방향, 대각선 방향 해서 한번 해보면, 자, 한번 해보면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갑니다. 플레이. 됐죠? 저장을 안 했나 보다. 저장 안 했네요. 컨트롤 S. 그렇죠? 대각선 방향으로 가죠. 다시요.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각선으로. 자, 이 방향으로 보여드릴게요. 탑뷰로. 자, 이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를 잘 보세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 아까 갔던 데보다. 자, 아까는 보세요. 그냥 포워드 방향으로만 가볼게요. 포워드 방향으로 갔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속도. 자, 이거랑, 자, 이 속도랑, 그 다음에, 자,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속도는 이게 좀 빨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포워드라는 거에 앞서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 크기가 벡터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0, 0, 1 해서 크기가 1인 벡터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라이트도 마찬가지 1, 0, 0이라고 해서 크기가 1인 오른쪽을 뜻하는 벡터 방향이 있는데, 자, 이거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더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소가 1, 0,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이게 크기가 1이에요. 1이고, 얘도 크기가 1이에요. 크기가 1이고, 1. 그쵸? 근데 얘를 더했더니, 그 벡터의 합에 의해서 요게 나오잖아요. 이 크기가. 그러면 이 크기가 1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얘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이게 x라고 하고 y, 여기가 r이라고 할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요의 길이는 뭐냐면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r은 뭐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크기가 1이고 x 크기가 1이고 y가 크기 1이면 1 돼서 루트 2죠. 루트 2가 돼서 루트 2는 대략 1.44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크기가 1.44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크기가 1일 때랑 대각선에 갈 때는 1.5배 정도 약간 커지겠죠, 대략. 해서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향은 구했으면 방향 자체를 1로 바꿔줘야 돼요. 1로. 자, 해서 자, 방향 자체를 1로 바꿔줘야 돼요. 해서 자, 이렇게 벡터라는 게 보면 크기와 곱하기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 속도 자체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크기를 나타내는 속력이랑 방향을 나타내는 디렉션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속력 자체가 1이면 방향만 취하게 되죠. 여기 크기를 일부러 1로 바꿔주면 그냥 방향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크기를 1로 만들어주면 방향만 남아요. 방향만 쓰고 싶을 때는 1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묶어서 전체를 이렇게 더했으면 이 dir 자체를
크기가 1인 벡터로 만들어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노멀라이즈라 그래요. 노멀라이즈. 영어로는 한글로는 정규화라고 해요. 그래서 크기를 1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걸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해서 dir 점 치면 노멀라이즈드가 있고요. 노멀라이즈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앞에 대문자죠. 그러면 함수고 기능이고 얘는 속성입니다. 이 자체를 그냥 쓰고 싶을 땐 얘를 쓰면 되고요. 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 크기 자체를 이 기능을 이용해서 1자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언을 해볼게요. 이렇게 dir.normalize라고 해주면 크기가 당연히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1.44에서 1로 줄기 때문에 문제없는 코드가 돼요. 그래서 슉 같은 크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요거 속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통 이렇게 상수라고 숫자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자, 외부에서 public 하고 플로트 스피드 하고 여기다 5.0f 하고 저장을 하고요. 이 스피드를 갖다 여기다가 변수로 스피드라고 해주면 자, 저장하고 자, 플레이어 쪽으로 가보면 이쪽에 노출이 됐죠. 스피드라고 노출이 되면서 자, 플레이 했을 때 우리 자, 이 플레이어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러면 얘를 좀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천천히 가죠. 천천히 속도가 너무 느린데 하면 이렇게 크게 빠르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동 공식에 의해서 이동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플레이어잖아요. 플레이어다 보니까 자동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키 입력을 받아서 이동을 시키자. 이게 이제 팩트인데 그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자, 벡터3라고 하고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벡터3 얘 자체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벡터3라는 건 자료형이죠. 인트 이렇게 하는 거랑 자료형. 그래서 PC야 벡터3라는 그 그릇을 하나 내어줘 하고 내어준 게 dir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료형인데 얘는 보면은 자료형에 그냥 바로 forward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료형 점 했더니 뭔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게 뭐냐면 자료형 자체는 추상적이잖아요. 얘는 추상적이야. 추상적. 그 다음에 얘는 dir은 뭐야? 구체적이죠. 얘는 구체적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이 벡터3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얘는 추상적인 의미의 forward예요. 해서 대상이 없어.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플레이어를 눕혔을 때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죠. 자, 플레이어가 있고 눕혔을 때 제가 보세요. 얘를 갖다가 회전을 한번 줘볼게요. 로테이션에서 X축으로 한 90도 눕혀볼게요. 반대로 한번 눕혀볼까요? 45도 한번 눕혀볼까? 45도. 마이너스 45도 해볼게요. 하늘을 쳐다볼게. 자, 그럼 이렇게 누웠죠? 자, 얘 캐릭터 중심으로 나왔는데 얘를 월드로 하면 이렇게 월드로 나타내고 로컬로 하면 얘 캐릭터 중심에 있는 좌표가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46도 이 방향이죠. 이 방향에서 만약에 전진을 시키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 방향에서 하늘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까요? 얘 중심은 이 방향으로? 아니면 땅바닥으로 그냥 쭉 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누운 상태에서 바닥을 해서 45도로 가요. 그죠? 이 방향으로 바닥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 이 기즈모라고 하는 이 나침판에 해당되는 녀석의 좌표축대로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얘가 바라보는 좌표축 기준 있죠? 이걸 갖다 로컬 좌표기라고 하고 얘는 월드라고 하는데 로컬 좌표계 축으로 돼도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보면
얘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의 어떤 앞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을 의미해.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자 벡터 3의 포워드랑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을 의미하는 건 포워드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서 월드 좌표계를 나타낸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월드 좌표계를 나타내고 반대로 트랜스폼이 있죠. 트랜스폼도 한번 써볼게요. 점 하면 얘도 포워드가 있어. 포워드 있죠? 더하기 트랜스폼 점 라이트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를 라이트가 있죠? 요것도 둘 다 되잖아요. 자,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자, 트랜스폼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얘 오브젝트,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레고 블럭이죠. 트랜스폼이라는 레고 블럭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구체적인 데이터야. 해서 구체적인 트랜스폼은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레고 블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죠. 변수잖아요. 얘는 변수잖아요. 변수 구체적. 이기 때문에 저기기 때문에 얘는 로컬 좌표계를 나타내. 그러니까 모델 좌표계죠. 얘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좌표계를 나타낸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해서 자 얘를 갖다가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날아가느냐? 얘는 이제 하늘로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눕혀 있는 대로 플레이 해보면 커머가 빠졌네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얘는 이제 어디로 가냐? 자 이제 이쪽으로 가죠. 하늘 방향으로. 됐죠? 그래서 요거 벡터 포워드나 이거는 뭐냐면 월드를 나타내고 트랜스폼 포워드나 이거는 로컬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벡터 3 요거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상이 누가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그 전역 소유가 돼. 누구의 소유가 안 돼. 그래서 월드 좌표계 그냥 통상적인 월드 좌표계 기지모가 가리키는 방향을 나타내고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변수잖아요. 변수기 때문에 얘는 누구 소유잖아. 예, 무브가 갖고 있는 거고 무브는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스크립트죠. 해서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의 포워드는 얘는 구체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로컬을 나타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해서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여기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위로 쭉 날아가게 된다. 자 이 두 가지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VR로 뭐가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해서 뭐 벡터랑 기준 벡터 월드랑 내 위치 있죠. 이 월드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내 로컬의 오른쪽이랑 뭔가 연동해서 움직여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얘는 벡터 3.light고 얘는 transform.light랑 같이 뭔가 일치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벡터를 맞춰주거나 이런 것 작업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빔도 있게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다시 플레이어를 다시 세워볼게요. 0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상태 같은 건 문제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지금 정렬이. 근데 얘가 회전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됐고요. 자 이제는 키 입력을 받아서 이동을 시키는데 그죠? 자 트랜스폼에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얘는 자 얘는 가만히 보면 어디로 갑니까? 앞쪽 오른쪽 앞쪽으로 지금 이동하죠.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뒤쪽 그냥 쉽게 왼쪽 앞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답표로 봤을 때 자 현재는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 이 방향이야. 그럼 어떻게 구해? 당연히 트랜스폼 레프트 포워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가보면 자
자, 해서 얘를 left라고 고치려고 했더니 left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 샥 이렇게 해주면, 그 마이너스 벡터 배웠잖아요. 그쵸?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돼서,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쉬거나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되겠죠. 1 곱하기 이렇게 방향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얘가, 자,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본 거냐면, 트랜스폼 레프트를 찾아봤더니 레프트가 없어서, 자,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트랜스폼의 라이트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해? 백이 있으면 트랜스폼 쪽 백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백이 없다 그러면, 트랜스폼의 포워드, 마이너스 포워드 해주면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자, 이번에는 키보드를 입력받아서 자, 이동시키는 걸 좀 해볼 텐데요. 자, 뭔가를 입력받다, 입력에 해당되는 그 영어 단어가 있죠. 그래서 input이라는 게 있어요. 점 해보면, 자, input도 하나의 클래스 덩어리입니다. 얘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F12 눌러보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의 클래스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얘가. 자,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자, 키 입력이 방향키 있죠. 우리 키보드에 보면 위아래 좌우 있는 방향키를 입력받아서 캐릭터 오브젝트를 이동시키자가 우리의 목표인데, 자, 어떻게 하느냐? 인풋, 무조건 입력을 받는 거는 다 인풋에 때려 넣은 거예요. 왜냐면 인풋이라는 데 이렇게 묶어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막 어떤 거 찾을 때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은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을 기능들을 쫙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클래스도 객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용자 자령도 만들기도 하지만 필요한 어떤 그 기능들을 쫙 묶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찾기 편하게 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풋에 있는 기능 중에서 점 해보면 get axis라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축을 이용해서 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가로 이렇게 열면, 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항상 이렇게 만들어 보면 저는 항상 이걸 읽는 편이에요. 인자로 스트링형 뭔가 x 네임이란 걸 받고, 자, 리턴 값, 반환 값이 있는 함수 자료형입니다. 함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죠. 기본형, 인자형, 반환형. 근데 인자형이랑 반환형을 같이 갖고 있네요. 근데 반환형이 있다 그러면 앞에 무조건 플로트형 어떤 변수로 받아야 돼. 그죠? 해서 일단 변수부터 받아볼까요? 플로트하고 h라는 변수에 받아볼게요. 자, 얘는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됐을 때 플로트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플로트로 되고, 불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불 값을 받으면 불로 받아도 되지만 대부분 불로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if 이렇게 묶어주면 돼. 왜냐면 참고시를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건 약간 팁인데, 뭔가 반환 자료형이 불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기능을 사용할 때는 앞에 if를 붙여주는 게 통상적이에요. 가장 이렇게 좀 빈도가 높아요. 아무튼, 자, 해서 get axis하고 이제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열어봤더니 string axis name이라고 들어와요. 요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파일 여기 있죠. 맨의 에디터의 두 번째 에디트 쪽에서 쭉 내려보면 파일 옆에 있는 에디트예요. 파일 옆에 있는 에디트 쭉 내려가서 보시면 프로젝트 세팅지라고 있는데 인풋 매니저라고 있죠. 네 번째 인풋 매니저, 하나 둘 셋은 매니저라고 있는데 이게 엑시즈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그 입력 관련된 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쑥 들어가 보면, 자, 호라이즌틀 있고 버티컬 있죠. 그 다음에 파이어1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밑에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두 가지 쓸 거예요. 호라이즌틀은 수평을 뜻하고 버티컬은 수직을 뜻해. 해서 들어가면 이 네임 있죠. 이 네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호라이즌틀 랭에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서의 스트링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강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